제12강좌 조부모 교육의 가치 강좌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랜 삶의 경험과 가족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스승입니다. 손자, 손녀는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과 희생, 인내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3세대가 서로 대화하면 가족의 뿌리를 알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자라납니다.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대화 만남은 살아있는 인성교육입니다. 제12부 조부모 교육의 가치. 조부모 자체가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조부모님과 손자, 손녀가 자주 만나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가족의 모습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삶의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부모는 생활의 기준과 책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부모님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가족을 위한 희생과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질문하는 순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육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학교에 다니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는 오늘의 생활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조부모님의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성실과 인내, 절약과 책임, 감사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대 공감은 어르신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인공지능을 빠르게 익힙니다. 반면 조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근면과 절약, 인내와 가족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차이는 갈등의 이유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조부모님께 영상통화와 사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고, 조부모님은 손주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생활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다른 세대는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부모님도 손자, 손녀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고 판단하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어떤 꿈을 꾸는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손자, 손녀도 조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세대 공감은 어린 세대만 어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도 어린 세대를 이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조부모님은 손자, 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조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조부모님의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실패를 많이 겪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과 부모의 교육 원칙이 너무 다르면 아이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아이의 바른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 규칙과 교육 원칙을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사랑과 기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부모님과의 대화는 아이에게 가족의 뿌리도 알려줍니다.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조부모님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성장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 가족을 지켜오셨는지 아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아이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부모님과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오래된 편지와 졸업사진,
결혼 사진과 가족의 기록을 글과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과 사진, 영상으로 남긴 가족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역사와 한 시대의 삶을 남기는 소중한 기록 교육입니다. 조부모님과의 만남은 감사 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견디셨는지를 알게 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해야 한다. 고 말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수고를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사랑을 깨닫는 아이는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친구의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세대 공감 교육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조부모님의 어린 시절과 학교 생활, 직업과 가족 이야기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과 기록을 모아 작은 책자를 만들고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님께 들은 삶의 지혜를 친구들과 나누는 발표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생애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가족 영상자서전으로 남긴다면 학교 과제가 끝난 뒤에도 가족에게 평생 남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모든 학생의 가족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조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만나기 어려운 학생도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준 보호자, 감사하고 존경하는 어른,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대 공감 교육의 핵심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경청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람의 경험과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추천하는 올해의 가족 효행상도 이러한 세대 공감 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며 추천서와 감사편지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인성교육입니다. 선정된 이야기를 가족 효행상 수기집으로 만들어 학교 도서관에 보관한다면 후배 학생들에게도 살아있는 인성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부모님의 생애를 가족 영상자서전으로 남기고 학생과 가족, 교사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행사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상을 주고 경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족의 사랑을 발견하고 조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며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제는 어르신을 일방적으로 돌보는 사회를 넘어 세대가 서로 돕고 배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아이들은 어르신께 새로운 기술과 문화, 활력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대가 자주 만나면 서로에 대한 편견도 줄어듭니다. 청소년은 어르신이 존경할 만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르신도 오늘의 청소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세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언제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남아도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들려주실 분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 사진을 보고 옛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기억을 글과 사진,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시간은 조부모님께는 삶의 보람이 되고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랑과 인성교육이 될 것입니다. 조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는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수고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는 친구와 선생님의 말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부모는 생활의 기준을 세우며 조부모님은 삶의 깊이와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이 세 세대가 함께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고 학교의 인성교육은 더 큰 힘을 얻으며 사회는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조부모 교육은 과거를 추억하는 교육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뿌리를 발견하고 현재의 사랑을 확인하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인성교육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잇는 가장 따뜻한 교육이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성교육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부 스마트폰 시대의 인성교육을 통해 스마트폰과 인터넷,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인성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부모 되기 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는 좋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좋은 아버지상 수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효도문화협회와 좋은 부모되기 운동본부에서는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부모되기 학부모 강좌를 영상과 책자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효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가 추천하는 가족효행상을 시행하고 학교별 가족효행상 수기집을 제작해 드립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효도잔치 페스티벌도 진행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과 고희연을 소중한 가족 기록 영화, 영상 자서전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되기 학부모 강좌에 함께하실 강연자를 초대합니다. 효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273-9090입니다.